교수님, 저 네. 쉬어가는 의미에서 역사와는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역사 연구에 또 하시면서 이제 평생 탐험에 평생은 아니지만 많이 했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탐험에 매진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견 탐험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했기 때문에 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지리상의 대발견이 다 끝났는데 탐험을 어떻게 하느냐, 탐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나. 어차피 사람의 발이 다 닿은 곳인데 그래서 여전히 탐험이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교수님만의 탐험 철학이나 네, 그런 특별한 생각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동굴탐험부 출신이거든요. 근데 복학학원 와서 일본 학생들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한일 합동 탐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때 탐험을 할 때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뒤떨어졌어요. 일본이 확실히 우리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뒤떨어졌어요. 탐험 기술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일본 사람 학생들은 그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노점은 2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인가 들었는데 걔가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뭐냐면 사하라 사막을 최초로 낙타로 횡단한 사람으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노점부가 2다가 그럴 수 있었나? 그렇게. 이게 뭔가 좀 다르다. 또 한 가지는 그러고 나서 일본 대학 학생들과 교류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전해준 보고서를 보니까 그 당시 린메이칸 인명관대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게 되면 벵글라데시 난민촌에 들어간다, 홍콩 장크선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탐험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거 70년대 한 76년 7년쯤 될까? 네. 78년쯤 될 것 같아요. 78년 되는데 난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탐험은 동굴 탐험 뭐 이런 건데 이런 걸 탐험으로 하나? 그래서 원래 탐험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한 사람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탐험은 인간 탐험, 사회 탐험, 자연 탐험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자연 탐험은 지리상의 대발견, 아니면 미지의 공간 탐험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인간 탐험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궁극적인 실체를 탐구하는 것, 이게 탐험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와 유사한 행위들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 탐험은 바로 벵글라데시 난민촌, 홍콩 장크선 이런 것들은 사회 탐험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탐험을 하는 거니까 이건 사회 탐험이다. 난 그 당시 탐험을 인간 탐험, 사회 탐험, 자연 탐험으로 나눴고, 그래서 어떤 때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가 누구인가? 그랬을 경우에 내 답변이 소스없이 나왔죠. 석가모니라고. 그래서 거기 큰 타이틀을 나왔는데,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말 그대로 누구나 알다시피 인간 탐험을 했거든요. 인간의 본질적 궁극적 문제에 대해서 그 양반 정말 고민 많이 했죠. 수행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하와 중생이라고 그래서 이를테면은 깨달음 얻은 다음에는 나가서 우리가 중생들에게 자기가 도를 행해야 되고 법을 베풀어야 되거든. 이건 사회 탐험이구나. 그래서 온갖 사회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사회 모순들을 해결한 거죠. 그다음에 자연 탐험은 당연히 석가모니는 흔히 말하는 보리수 6년도 그렇지만 많은 험한 자연에 가가지고 극복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동굴 속에서, 바위 틈에서, 나무에서, 폭포 밑에서.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는 제가 석가모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던 사회 탐험, 인간 탐험, 자연 탐험이 있을 때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탐험이다. 그럼 탐구랑 탐험은 또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영어를 exploration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용어로 볼 때는 탐험은 필드워크 하지만 탐험은 말 그대로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난 탐험은 일단은 인간의 통념을, 즉 인간의 한계상을 깨트리는 것은 탐험이라고 봐요. 육체적이건 자연이건 정신이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 모험과 탐험은 다르죠. 두 번째는 반드시 목적지향성이 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흔한 얘기를 해요. 모험, 탐험. 저는 구분을 해요. 모험은 우발적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톰서의 모험, 무슨 모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무의지에서 된 것들은 모험이죠. 나는 그건 구분을 해요. 탐험은 좀 다른 거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난 사회의 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등반가들이 산에 올라갔다 오면은 자기 만족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가보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어.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 인간의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더 깊은 무엇이 있어. 그리고 동료애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야. 이런 것부터 내가 히말라야를 갈 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렇더라.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양심의 문제로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환원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등반가들이나 탐험하는 사람들은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탐험은 놀이가 아니죠. 내 생각은 탐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탐험, 사회탐험, 인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깨뜨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상을 극복하는 것이 탐험이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적이어야 되며 거기서 발생한 이익은 사회 환원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궁극적으로 보완하고 싶은 것은 나는 탐험을 통해서 나와 자연, 주체와 대상체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전을 체험하면서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잠시 동안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못 이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요. 탐험은 위대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확장시키면은 왜 서양인들이 그렇게 탐험에 관해서 의미를 두었을까? 그리고 왜 개척 정신을 주장을 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영국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탐험 지리상의 대발견 시대가 끝나고 나서 탐험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하나 남았어요. 산이에요. 높은 산.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대상으로 찾은 것이 바로 알프스예요. 그래서 몽블랑을 비롯해 가지고 나중엔 거벽, 암벽으로 갔지만 그걸 알피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히말라야예요. 처음엔 7,000m급이었지만 8,000m급을 인간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시험한다.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경쟁에서 이겨야지 자민족이, 자국가가 발전하고 뛰어났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그 시대는 국가 간의 경쟁이 활발하던 시대였었고, 더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선발 자본주의 국가와 후발 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쟁이 일어나던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히말라야는 특히나 선발 자본주의 국가, 후발 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내가 탐험론, 등산론을 쓸 때 쭉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가의 모든 힘이 다 들어가. 테크놀로지. 우주선을 가는 것과 똑같이 등반할 때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8,000m급은.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에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동과 보급로 엄청난 그 돈과 실천하신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참여한 거예요. 알프스도 그렇지만 특히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그 결과적으로 영국은 에베레스트를, 프랑스는 안나푸르나, 독일은 난가파르반, 그리고 기타 나라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 세 봉우리가 최고인데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역동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키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힘이 있어야지만 돼요. 이거를 운동성의 측면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가 있을 때 진보에 약간 우위를 둔 이런 상태가 되지 사회는 발전할 수가 있고 고이지가 않아요. 보수가 있게 되면은 늘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게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말 그대로 이게 고착이 돼서 고여버려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도가 너무 빠르게 활성화되고 또 폭력적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건 사회가 깨져요. 그렇지만 약간의 우위를 둔 이를테면 45대 55 아니면 40대 60 정도로 해가지고 진보에 약간의 우위를 둔 운동성이 발휘되어야지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역사 이론이고 탐험론이고, 그래서 내가 80년대 후반에 낸 책이지만 역사는 진보하는가? 그랬을 경우에도 그런 이론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이 중요한 이유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건 뭐냐면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다소 개인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다소 무모할지라도 다소 비합리적이더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되면 사회는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대로 나름대로 역사에서 한 역할이고 그 사람들의 실패나 성공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고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간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다. 그래서 내 용어 중에 하나 호모 익스페디쿠스란 말이 있어요. 호모 익스페디쿠스. 인간은 탐험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탐험의 역사다. 그리고 확장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첫 번째 특성은 탐험 정신이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질문의 답변 성질은 아니에요.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정식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는 탐험에 대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탐험 정신을 잃어버렸고 흔히 말해서 야성도 보험 정신도 잃어버렸고 일부 사람들이 어떤 익스트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다양한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데 모험과 탐험은 달라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기분을 풀거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개인으로 끝나요. 그런데 탐험은 그렇지 않아요. 또 얘기하고 싶어요. 탐험과 스포츠는 달라요. 스포츠도 어렵죠. 훈련이 필요하고 탐험도 훈련이 필요하고 어렵죠. 비슷한 것 같아요. 달라요. 탐험은 또 하나 좋고요. 일단 선구성을 띄워야 돼요. 나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탐험 자체가 그런 거니까. 또 하나는 실존의 문제예요. 신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겪어야지만 돼요. 스포츠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그거는 목숨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탐험은 난이도가 있건 없건 간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죽음과 삶과 죽음의 그 사이를 쭉 간다면은 인간은 거기서 실존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존을 체험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절망을 느낄 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실존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승려들은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돌을 닦을 때 깨달음을 얻고자 해요. 내용으로 표현하면 실존의 체험인데 똑같이 모세도 광야에서 40일간 헤맬 때 그건 실존이죠. 많은 사람이 실존. 그런데 탐험, 난이도 있는 등산, 등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순간순간이 실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동료들도 죽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주변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바로 내 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탐험은 내가 보기에는 모험이라든가 일반적인 놀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는 다른 거죠. 난 그런 의미에서 탐험이란 것이 좀 한국 사회에 좀 더 많이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탐험에 종사하는 사람들, 등반, 그 다음에 각각 엑스트림에 관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왕 할 거면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오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결과를 남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우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그렇게 나왔는데 탐험을 매우 의미를 두고 인류의 역사,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 그리고 한민족의 특성,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실전을 체험하는 이런 하나의 도구, 수단, 방편으로 삼고 있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탐험의 주체에 관한 거거든요. 이제 저 자신부터도 이제 탐험이란 개념이 사실 생소한 게 좀 사실이고, 또 이 탐험이란 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통념상 안전지향적이고, 탐험이라는 것은 소수의 어떤 유별난 사람들이 약간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그렇겠죠. 생각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일반인으로서의 탐험,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사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예. 소수의 전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소수가 된 거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글쎄 미안한데 내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나 보다시피 이렇게 건강한 엄청난 체력이라든가 체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남보다 더 두려움이 없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결국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죠. 소수라는 것은.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탐험은 자연 탐험이 아니라 자연 탐험, 사회 탐험, 인간 탐험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건 관계없죠. 누구든지 자연 탐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탐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 탐험할 수도 있고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건 나는 인간 탐험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탐험이라는 수단을 비른 것일 수도 있고 자연 탐험은 또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두렵지만 재밌거든요.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몰입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몰입의 기술. 인간은 뭔가 몰입한다는 거죠. 다른 존재물과 인간의 차이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론을 세웠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흔한 얘기지만 인간은 뭔가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 몰입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익이라든가 계산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그게 몰입의 기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이 탐험이란 것은 소수의 전유물이라고 그러는데 능력의 소수가 아니라 선택의 소수라고 생각해요. 분야는 다양하잖아요. 그죠? 인간 탐험할 수도 있죠. 만약에 역사를 공부한다면 역사로서 남들이 모르는 분야를 찾아서 해결해서 그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거기서 남들에게 전달해서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사실이 알려진다거나 아니면은 오래전에 억울하게 죽어갔던 이 집단이 있었는데 이 역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찾아냈다. 그럼 이건 엄청나게 좋은 일한 탐험 아니에요? 그 종류는 다양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처음 얘기했던 탐험의 정의는 이거예요. 인간의 통념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 상황, 극한 상황이죠. 이 한계상을 극복하고 깨트리는 것이 탐험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통념이죠. 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탐험은 크라이밍한다. 지리상에 대발견한다. 북극을 횡단한다. 뗏목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 이거는 행위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의지죠. 의식, 목표. 그렇게 생각해요.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